안녕하세요. 낚시놀이터 TV 안중호입니다. 예, 민물 올림 낚시 전자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 재료가 요즘 애들은 다 잘 나와가지고요. 뭐 거의 조립만 해도 되는 상태인데 이제 좀 디자인이 좀 몸통에는 좀 필요합니다. 일단 재료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민물 올림 낚시 전자찌 그 주재료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재료로요. 백발사 몸통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백발사 전자 A입니다. 품명은. 그래서 이렇게 조회하셔야 이렇게 딱 뜹니다. 홈페이지에. 예, 가격은 개당 1,700원이고요. 예, 길이는 5.7cm입니다. 그리고 굵기는 제일 굵은 데가 지름이 1.5cm, 15mm고요. 그리고 안에 구멍이 내경이 위에는 5.5mm로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 전자찌 약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딱 사이즈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아래는 1.2mm로 찌 다리가를 끼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력은 4.9g이고요. 73cm를 기준으로 했을 때 13푼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부력이 4.9g이고요. 그리고 5구형 LED 톱을 사용하는데 32 배터리를 70cm 찌톱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중요한 건 찌다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조회하실 때는 카본 테이퍼형 찌다리 E, 알파벳 E입니다. 그래서 조회하시면 되고요. 600원이고요. 길이는 40cm입니다. 그 위는 1.2mm고 아래는 1.5mm입니다. 이게 테이퍼형이죠. 점점 굵어지는 형 스타일이요. 그리고 LED 전자찌 이것도 역시 6구 떡밥찌 3위 제작 시에 적합하다고 같이 그 내용이 열어보시면 다 써 있어요. 예, 그래서 찌 길이 조절 시 하단부를 약간 잘라서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이 찌다리를 잘라내 가지고 좀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동쪽 1.5mm를 끝에 껴주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69 LED 떡밥 찌톱입니다. 요건 좀 가격이 비싸요. 찌톱이 좀 약간 좀 고급형인데요. 아주 시인성도 굉장히 높고요. 예, 그리고 좀 13,000원입니다. 가격이 좀 비싸가지고요. 찌나라에서. 그래서 69 LED 떡밥 찌톱, 요렇게 조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찌톱하고 약실 길이가 36cm고요, 총. 그리고 관통 솔리드 튜브를 사용하고 1에서 1.2mm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ED 와이어 내장, 그리고 투강, 그리고 시인성이 굉장히 높고요. 몸통에 투명 튜브를 4경, 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5mm 끼우게 돼 있어요. 그 튜브가요. 그래서 그 백발사 전자 A하고 맨 처음에 소개드린 그리고 이거를 하게 되면은 그 튜브를 서비스로 같이 껴서 주세요. 5.5mm 튜브를. 그리고 70cm 내외의 찌 사용하게 돼 있고 백발사 전자 A와 호환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아주 궁합이 딱 맞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시면은 그냥 조립만 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그 떡밥 치톱 위에 이렇게 그 케미고무를 꽂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케미고무가 하나 200원 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거 있고요. 그래서 길이는 1.3cm고 굵기는 7mm 그리고 구멍은 1.4mm에 끼일 수 있게 거기 좀 전에 소개드린 69 LED 떡밥지 톱에 딱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껴주시면은 시인성이 더 올라가겠죠. 윗부분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동촉이고요. 요거는 이제 찌나라 사장님이 직접 개발하셔가지고 이제 판매 중이신 건데 요게 사이즈별로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찌다리 1.5mm 끼울 수 있는 유동촉입니다. 근데 2,000원에 6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는 333원 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필요하겠죠. 3위 배터리. 예, 5개 들어있습니다. 그거 3,000원인데, 그러니까 개당 600원 꼴이에요. 그래서 이걸 낱개로 계산을 해가지고 하나라는 걸 계산하면 한 개당 금액이 16,433원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 찌나라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판매 중이에요. 제가 찌나라를 막 홍보한다 이러기보다도 이 찌 재료를 파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서울 근교에 찌나라하고 찌랜드가 있는데 찌나라는 도봉 쪽에 있고요. 도봉구 쪽에 있고 찌랜드는 김포 쪽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집이 이제 도봉 쪽이 좀 가까워요. 그래서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거기 사장님께 내가 만드는 법을 직접 전수받아서 와서 이거 제가 또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파는 데가 흔하지 않아서 이제 여기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찌나라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 근데 그나마 이게 지금 전자찌다 돼서 요게 지금 찌톱이 너무 비싸가지고 13,000원이라서 금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재료 뭐 이런 도색재료라든지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하면 한 18,000원은 최소 나오지 않을까 재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재료는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지금 소개해드린 재료가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내는데요. 이 찌톱이 굉장히 이게 지금 고급형입니다. 이 완제품이고요. 요 끝에는 바로 이 케미검으로 꽂을 수 있게 사이즈가 여기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켜면 여기까지 다 조명이 들어오거든요. 같이 시인이 돼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약간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분리가 돼서 약실이 밑에 거를 고정을 하고 요것만 그냥 갈아 낄 수 있게, 요거 고장이 나가면 위에 것만 갈아 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설치를 할 거고요. 요걸 지금 제가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지금 3시간에 나눠서 지금 작업을 올릴 건데요. 맨 처음에 이제 요 재료 준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몸통 요 디자인을 한 다음에요. 다음 시간에.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조립하는 과정으로 해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찌촉도, 유동촉도 지금, 신나라 사장님이 개발을 하셔가지고, 여기다 바로 그냥 끝에다가 찍어서 끼우는데, 그냥 꽂아만 주시면 되거든요. 1.5mm에서. 그래서 요거는, 따로, 요거 6개 들어요. 판매를 하고 있고요. 요거 3위 배터리, 요건 기본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는 대로 지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작업으로는 일단 전자찌용 몸통을 요걸 구매를 하시고요. 그 품명을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걸 하시고, 요거를 바로 이렇게 끼우는 게 아니라, 여기가 지금 백발사가 여기 굉장히 연약하고 그래서 요 튜브를 기본으로 끼워주십니다. 구매를 하실 때 요거 같이 사시면은. 그래서 요거를 맨 처음에 여기다 끼워서 요걸 끼고요. 나무에다 바로 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끼고 여기에 사이즈가 딱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끼시면은 아이고 약간 끝에가 찌그러져서 그런데 요게 아니고 이제 여기다 끼시면은 여기다 끼면 요 약실이 여기에 딱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걸 나중에 고정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조립할 때 해드리고 먼저 요거를 튜브를 끼우기 전에 요 끝에 면을 좀 평행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작업을 다 해놓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오늘 안 쓰는 물건들은 일단 다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할 작업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수평을 맞아줘야 되거든요. 수평을 막 굉장히 힘들게 하실 필요 없고, 스틱 사포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천천히 갈아주시면 돼요. 이 백발사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똑바로 이렇게 해서 수평을 맞춰줍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이렇게 살살 하면 금방금방 밀리거든요. 백발사 너무 약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살살 수평이 되게끔 딱 맞춰주시고 튜브를 한번 껴봅니다. 이 튜브는 한 2cm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중에는 이제 작업이 요거 끝나면은 도색까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여기 잘라낼 거예요. 잘라내고 이제 그 약실을 삽입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 최대한 수평을 미리 맞춰 놓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똑바로 되게끔 이 정도 빼려놓고요. 수평을 맞춥니다. 저는 항상 그 3개씩만을 해서 샘플로 만들고 있거든요. 낚시터 가면 보통 민물 낚시에 두 대씩 피는 게 보통 유료터 같은 경우는 보통 2대 정도 펴놓잖아요. 올림 낚시 같은 경우. 그래서 여유분 하나에서 3개 정도를 제가 한번 샘플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원하시는 만큼 수량을 하셔서 만드셔도 돼요. 좋은 거는 근데 한번 뭐 잊어버릴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뭐 오랫동안 쓰더라고요. 한번 잘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수평을 조심성 있게 그래서 수평으로 이렇게 둥글리면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공장에서 만들기는 잘 만들어 나오는데 이제 막 여러 개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게가 이제 이런 끝에가 마무리 처리가 이제 깔끔하지 못해서요. 이런 거를 이제 조금씩 갈아서 만져줍니다. 요거 처음으로 요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요거를 끼워서 한 2cm 정도를 끼워서
안에다 먼저 고정을 하는데 요거를 그냥 순간 접착제로 그냥 붙이지 마시고요. 요거는 에폭시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말리시면서 좀 맞춰 나가면서 하는데 에폭시는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것도 홈페이지에 다 팔고 있거든요. 찐한 홈페이지에 데프콘 미국산입니다. 근데 용량이 되게 커요. 되게 오랬어요. 제가 지금 많이 만들었는데도 요만큼밖에 안 썼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하나 갖고 절대 경화가 나지 않고요. 그래서 2개를 사는데 많이 필요 없습니다. 3개 정도만 붙이면 되니까 조금만 해서 붙일 정도만 하면 되니까요. 조금 그냥 두리를 거의 5대5로 눈대중으로 5대5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걸 손으로 막 비벼서 섞었는데 경화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경화가 서로 섞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걱 같은 걸로 이렇게 밑까지 완전히 섞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손으로 막 하다 보면 테두리 쪽은 안 섞여가지고 경화가 안 돼요. 막 며칠 됐는데도 경화가 안 돼가지고 찐득거리기만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섞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너무 찐득거려서 손으로는 안 되니까. 그리고 요거는 10분부터 경화가 시작돼가지고 그래서 1시간 정도, 4시간이 지나면 완전 경화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요 끼울 부분을 먼저 여기 너무 이렇게 잘라진 부분이 너무 뾰족뾰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테두리 집어넣기 좋게 이렇게 갈아주신 다음에 요 끝부분에다 2cm 정도 들어가니까요. 끝부분에 에폭시를 살짝 발라줍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마르는 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런 경우는 지금 본드 역할로 해서 붙이는 거니까요. 안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방수 효과도 됩니다. 이걸 붙여줌으로써. 그래서 안에다가 삽입을 꽉 끼워서 넣습니다. 한 2cm 정도까지요. 그러면 다 들어갔거든요. 2cm까지. 그런 다음에 요 에폭시는 휴지로 해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나온 부분은 깨끗이 이렇게 테두리를 마감 처리를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3개를 다 끼워 이렇게 해서 3개를 모두 끼워서 부착을 했고요. 요 에폭시는 남은 부분은 이렇게 휴지로 닦아내시면 돼요. 뭐 이렇게 물로 닦거나 뭐 이렇게 뭐 따로 시덕제가 필요 없고요. 휴지로 깨끗이 닦아내시면은 그냥 바로 됩니다. 좀 찐득하긴 한데 이렇게 에폭시는 그냥 손도 마찬가지고요. 손도 이렇게 휴지로 닦아주시면은 되세요. 특별히 뭐 물 어디를 이렇게 닦으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깨끗이 다음에 또 쓸 수 있게 재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잘 놔두시고요. 에폭시는 요 작업이 끝나고 이제 요거는 특별히 움직이고 막 이런 게 아니니까 4시간 동안 이제 계속 굳어갈 거 아니에요. 이제 고르는 동안에 요 끝에 쪽을 또 이제 칼로 요거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요 튜브는 기본으로 꽂혀 있어요. 내경이 1.2mm거든요. 그래서 기본으로 밑에는 꽂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자르는데 어디다 대고 이렇게 뭐 이런 데도 뭐 나무 같은데 이런 대고 자르면 여기가 움푹 패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칼로 이렇게 대시고 자를 위치를 정확히 정한 다음에 이렇게 살살 칼로 대고 너무 세게 하면 또 손 다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대고 살살 이렇게 칼집만 내주세요. 칼집을 내주시면 이렇게 똑 부러집니다. 또 바짝 잘라야 되겠네요. 이 백발사가 너무 연하고 막 어렸을 때 그 수수깡 같은 나무 그런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서요. 조금만 손톱으로 조금만 긁어도 그냥 쭉쭉 나가 뚝뚝 패이거든요. 여기 딱 맞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에를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3개를 또 잘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잘라냈거든요. 바짝 그러신 다음에 요 찌 다리가 있는데 찌 다리가 지금 40cm입니다. 40cm인데 지금 요쪽이 1.5mm고요. 1.2, 1.2mm예요. 그래서 지금 테이퍼형이에요. 점점 굵어지는 스타일을 테이퍼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 쪽에 1.2mm를 낍니다. 이쪽 밑에가 더 굵어요. 반대로. 그래서 지금 끼우는데 요걸 끼우시고 요걸 딱 2cm만 끼웁니다. 그럼 38cm가 되겠죠. 일단은. 그래서 무게중심은 나중에 맞추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끼우고, 요 순간접착제를 일단 여기서 고정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손감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를, 요 끝까지 끼웁니다. 끝까지 끼우면은 지금 약 요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2.5cm가 들어가네요. 2.5cm가 들어가니까, 일단 순간접착제를,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순간접착제 하실 때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휴지를 밑에 항상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뚝뚝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요 끝에다가
살짝 바르셔가지고, 예, 안에다가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듭니다. 그럼 2.5cm가 딱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예, 휴지로 위를 테두리를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먼저, 예, 이렇게 또 3개를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찌다리 먼저 3개를 다 부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감기를 하는데, 이 전자찌는 이게 몸통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도 지금 이 부력으로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크기면은 거의 10g 가까이 막 7, 8g 막 이상 훨씬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위에 찌톱이 굉장히 좀 무겁잖아요. 이 전자장치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더 가라앉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력이 4g대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통이 좀 큽니다. 좀 대부분 전자찌들이. 그래서 이제 손감기를 여기 한번 또 해주는데요. 부드럽게 처리가 돼야 되니까. 손감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솜도 지금 되게 많거든요. 살살 뜯어줍니다. 살살 뜯어주시고요. 항상 순간접착제 작업할 때는 휴지를 밑에 깔아두시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살살 뜯으신 솜을 끝에 쪽에 살살 이렇게 돌돌돌 말아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과감하게 뜯어내시고 또 감아도 되고요. 솜은 뭐 조금밖에 안 들어가니까요. 예, 이것도, 예,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마음에 안 들 땐 과감하게, 예, 솜 빼내시고, 예, 다시 얇게 뜯어서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굉장히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솜은. 이런 덩어리지지 않게 솜은. 그래서 살살 또 끝에 쪽을 뜯으셔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대고, 도로록 말아줍니다. 예, 이렇게. 오늘 좀 잘 안 되네요. 예. 안 되면 과감하게 미련 갖지 마시고 과감하게 뜯어내시고 새로 감으시고 이렇게 해서 천천히, 예, 이렇게 천천히 감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예, 여기는 이제 나중에 사포로 부드럽게 갈아낼 거니까요. 끝에 쪽은, 예, 그리고 조금 더 감아줍니다. 예, 이렇게 싹 감으신 다음에, 예, 순간접착제를, 예, 이건 좀 요거 작업하실 때는 순간접착제를 좀 빨리 마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좋습니다. 왜냐면 솜까지 다 스며들게 하는 게 그게 잘 스며들어요. 좀 늦게 굳는 순간접착제는 솜까지 다 스며드는 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로 예, 한 방울 떨어뜨려서 적시신 다음에 요 휴지로 천천히 하면 휴지가 붓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모양을 만들면서 그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 단단하게 돌처럼 솜이 굳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손감기를 해주시면 돼요. 예,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해서, 요런 나온 부분은 나중에 사포로 갈아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완료를 3개. 네, 지금 손감기가 다 굳었고요. 그리고 3개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포는 이렇게 화토장 크기 정도로, 화토 크기 정도로 이렇게 그 사이즈별로 이렇게 해서 400번, 뭐 800번 이렇게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라놓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400번을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리고 요거를 동그랗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백발선 나무는 너무 연약하니까요, 조심해서 하시고요, 닿지 않게 최대한. 손 부분만, 튀어나온 부분은 이렇게 살살 갈아내시면 돼요. 둥글게 해가지고. 남은 있는 쪽은 최대한 안 닿게 해주세요. 금방 뚝뚝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살살, 지금 400번으로 밀면, 살살 조금씩 하면은, 금방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갈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예, 부드럽게, 최대한 이렇게 요 안에 튜브가 좀 이렇게 계단식으로 각이 져가지고 그 튜브를 좀 갈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제 갈다 보면은 이 솜이 안에 게 나오는데 솜이 안에 순간접착제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다시 순간접착을 한 번 더 바르셔가지고, 예, 또 안에까지 젖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살살 천천히
잘 보시면서 삐뚤어지지 않게, 예, 백발사 쪽은 절대 최대한 안 닿게 하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아무 코팅이 안 칠해진 상태라서 백발사 쪽은 안 닿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최대한 부드럽게 이걸 갈아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제 몸통찌라고 해서 이게 거의 완성된 찌가 있어요. 위아래 끼워주면 하는 거. 그거는 여기가 방수 처리가 다 돼 있는 상태니까 이 접합 부분을 굳이 손감기를 굳이 안 해도 다 방수가 되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백발사가 전혀 지금 무방비 상태거든요. 지금 하나도 지금 방수 처리나 이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감기를 사실 여기는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막아주는 게 예, 좋거든요. 방수가 되고. 예, 그래서 이렇게 사포질을 모두 부드럽게 다 3개를 끝내고요. 예, 그 다음에 할 작업은 이제, 예, 오늘 작업으로 이제 마지막인데, 예, 요거를 내일 다음 시간에 요걸 도색하기 위해서, 예, 샌딩 칠을 하겠습니다. 샌딩 칠을 하는데, 샌딩 칠하는 3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일단 첫째는 코팅 효과겠죠? 코팅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방수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크래치 부분을 메꿔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예, 스크래치나 이런 홈페인 부분이 싹 일단 표면이 매끄러워지면서 메꿔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 마지막으로 3번째는 이제 도색이 잘 먹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도색을 아주 잘 칠하고 나서 사포질을 해놓으면 약간 이제 표면에 스크래치가 아주 세밀한 스크래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도색이 다음에 되게 잘 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사포질이 끝난 상태에서 예, 샌딩 칠을 하는데 샌딩 도료도 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병에 하나씩 팔고 있습니다. 근데 희석제는 예, 신나를 쓰는데 요게 라카용 신나를 쓰면 같이 맞아요. 근데 신나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매번 설명드리는데 예, 요것만 보실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 희석제로는 이제 예, 라카용 신나를 꼭 쓰세요. 신나가 굉장히 많아서, 뭐, 에나멜용 신나, 무슨, 뭐, 우레탄용 신나, 무슨, 뭐, 순간접착제용 신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고르셔서 하셔야 되고요. 요 샌딩을 일단 하시는데 그냥 바르면 막 떡이 지니까 요거를, 예, 요 몸통만 칠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칠하는데, 여기를 희석제를 약간 섞어가면서, 예, 물감, 옛날에 어렸을 때 물감 칠할 때 물 섞어서 하듯이 요거를 살짝 섞어서, 예, 얇게 펴바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일단, 요 부분까지 싹 펴서 바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는 초벌 칠할까지 해서, 예, 내일 도색을 바로 할 수 있게끔 준비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예, 끝에는 요 샌딩이 뭉치면 안 되게 딱 닦아주시고, 예. 그래서 요 샌딩 칠하는데 요게 지금 한번 이렇게 칠해 놓고 나서요 1시간이 되면은 마르거든요. 근데 좀 여기 요 신나를 좀 섞으면 조금 더 경화가 빠릅니다. 휘발성이 강해져 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3번을 칠해 놓고 한 번 칠하고 1시간이 경화된 후에 사포질 싹 하고요. 400번 사포로 그 다음에 또 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3번 과정을 거쳐야지 이제 샌딩 이 도료는 완전히 도색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번을 일단 칠해서 예, 건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 할 수 있게 건조를 1시간을 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싹 펴바릅니다. 그럼 이제 홈페인 부분 이런 부분이 메꿔지면서 표면도 매끄러워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번을 예, 이렇게 해서 3번을 샌딩도를 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용하시고 나면은 붓은 항상 이렇게 희석제로 빨아가지고요. 계속 재활용을 해야 되니까요. 붓이 굳어버리면 이게 유성이라서,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나로 깨끗이 빨아서, 예, 휴지로 붓을 깨끗이 빨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 딱 빨아놓으시고, 예, 이것도 증발을 묻을 수가 있으니까 빨리, 예, 닫아놓고요. 예. 그래서 일단 1시간을 먼저 건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샌딩 칠을 하고 나서는 400번 사포로, 요번에도 400번 사포거든요. 400번 사포로 표면을 한번 매끄럽게 한번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그냥 문질러 주듯이 슬슬 갈아내 주시면 돼요. 슬슬 이렇게, 예, 슬슬 한 번씩 이렇게 부드럽게 갈아줍니다. 그러면 아주 금방 부드러워지거든요. 좀 전에 표면이 굉장히 거칠었었는데, 요 위에 튜브는 어차피 잘라낼 거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한 번씩 딱 이렇게 돌리면서, 예, 표면을 한번 매끄럽게 갈아주시면 돼요. 예, 이렇게, 예, 아주 매끄러워졌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또 3개를 또 딱 해줍니다.
예, 사포질 뭐 금방 끝나요. 한 번씩만 쑥 문질러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번 했고, 이렇게 해서 요 과정을 3번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또, 신랑 살짝 짜주시고요. 샌딩 도료를 준비하신 다음에, 여기다 또 한 번 또 발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3번 과정을 마치면은 이제 오늘 과정은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또 이렇게 발라주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3번을 모두 칠하고요. 예, 오늘은 여기서 더 보여줘봐야 같은 작업이니까 여기까지만 해서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여기다 이제 몸통 디자인을 하고요. 디자인을 하고 나서 마지막 시간에 몸통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나눠서 오늘도 요거 찍는데도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됐거든요. 그래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